앞쪽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교재는 78페이지 교재. 일단 뭐 한 두 번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78페이지 1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해봅시다.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구분이 무용이라는 조건 보이시죠, 이제?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속에서 합계와 관련 있는 함수는 뒷선밖에 안 보이네요.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의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 자,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선의 함수를 작성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작성하라고 문제의 특정 범위가 있었죠. 요 범위. 그러면 조건 작성 어떻게 한다고요? 필드명 아래의 기준값. 그래서 타이핑 칠 때 오타 조심하시고. 자, 이꼴 뒷섬. 데이터베이스 콤마 필드 계산할 필드명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콤마 조건 범위 엔터 치면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 숫자 값에다 합계라는 숫자 값 옆에다가 매를 연결시키면 되죠.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 상태에 들어가셔서 연결매. 자, 밑에 있는 3번 갑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가세요. 그렇게 템포 맞추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같이 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표 3에서 사랑의 집. 자, 어쨌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집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자, 여기에 뭐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 중에 홍보부의 사원수를 개선하시오.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 디카운트의 뒷섬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했을 때 숫자 뒤에 명자를 표시하여 2명이라고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딱 개수 개념이니까 디카운트도 가능하고 디스카운트 A도 일단 외관상을 봤을 때, 그 문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면 고개를 들어 시트상에 있는 데이터를 딱 보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자, 이것만 나열되어져 있을 때는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잖아요. 두 개 다 사용 가능해요. 지금 이거 사용 가능해요. 이거 사용 가능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공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거 사용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녀석 의미가 뭐죠? 숫자의 개수잖아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의미 있는 대답을 못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부서명이 홍보부에 해당되는 사랑의 집 인원수를 계산하겠다. 카운트 A라는 함수 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에? 근데 이 조건을 작성하실 때 타이핑을 치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벌써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자, 문제는 타이핑을 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무슨 실수할 수 있을까요? 타이핑 치다가. 그래서 뭐 타이핑 하다가 실수한 적 없어요? 오타. 오타. 오타 생기면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사했을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 조건이 이거죠. 부서명, 필드명, 복사. 단축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에우라 했으니까. 그 전에 알고 계셨을 거고. 셀 선택. 홈 탭에 컨트롤 V. 이렇게.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홍보부라는 내용도 셀 선택. 가능한 최대한 복사. 타이핑 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시험에서 오타 생기면 사실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면 못 찾습니다. 운이 좋아 찾을 수 있지. 왜냐하면 시간이 쫓기잖아요, 우리가. 시간만 뭐 안 돼주면 뭐 찾을 수 있죠. 되도록이면 그런 실수를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오타 때문에 뭐 빵점 처리된다 이러면 정말 그런 거 싫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 그다음 조건이 작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함수씩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d count a, d counter, count a.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셀 주소, 사랑의 집에 카운팅을 할 거예요. 사랑의 집에서. 조건 범위. 세 번째 조건 범위. 가로 닫고. 자, 엔터 치면 뭐 숫자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 연결,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변문구 처리, 명. 오 5번 밑에 가겠습니다. 표 5로 가겠습니다. 표 5로 가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에서 지역이 안산인 동호 회원수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뒷섬, tcount, dmax 함수 중 알맞은 함수요. 숫자 4명을 붙여야 2명이라고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조건이 지역이 안산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회원수 개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뭐가 있죠? 지금 주어진 함수 속에서 dcount라고 있네요. 어? dcount. 오케이. 그럼 dcount는 함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뭐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 잠깐만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있어야 조건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조건 범위가. 그러면 조건 작성하라고 문제의 특정 셀 앞에 1번, 3번처럼 문제의 어떤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없죠. 자, 이게 시험 유형입니다. 시험 유형이 문제의 유형인데 조건을 작성하라고 셀 범위를 주는 문제가 있고 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주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라 그러면 이메일 셀의 지역, 이메일 셀의 안산 이렇게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자료 중에 지역이 안산이라는 그 이런 내용이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최대한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끝. 그러면 이제 dcount a라는 함수를 개수 관련 dcount 죄송합니다. dcount 쓰셔야 되고 혹시 dcount a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아, 물론 문제에 이런 제한 조건이 없다면 dcount a를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요걸 쓰라고 했기 요걸 써야 되고요. 사용하셔야 되고 가르려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회원명 필드명 선택하시면 되죠. 응? 안 돼요? 그럼 성별 필드명은 선택해도 되겠네요. 아, 이것도 안 돼요. 지역 필드명 선택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 이것도 안 돼요. 그럼 가입 연도는 선택 가능해요. 오케이. 왜 가입 연도만 선택이 가능하죠?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선택하면 의미 있는 답이 나오지 않겠죠. 예? 이해되세요? 여기 콤마.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여기 실수도 하고요. 지금 여기처럼. 그다음 조건 범위, 지역 안산,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한다. 가로 닫고 엔터. 아, 명자 붙이라고 했나 여기도. 명자 붙이라고.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연결명,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붙이기. 여기까지 작성이 다 되셨으면 수식을 한번 수정하러 갈게요, 같이. 자, F2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D28이라는 셀 주소 지우시고, D28이라는 셀 주소 지우시고, 이 자리에, 자, 가입 연도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기준, 가입 연도 필드는 몇 번째 필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판단 내리겠죠? 그럼 이 자리에 4라고 적습니다. D28 지우시고 4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엑셀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숫자 값을 보고 필드 네 번째 필드에 가서 계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번째 필드에 가서.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엔터. 결과 똑같이 나오죠. 제가 이걸 왜 실기시험에 왜 굳이 귀찮게 이걸 하냐고요. 물론 실기 때문에 저기 실기 때문이 아니겠죠. 필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는 이렇게 셀 주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숫자로 이렇게 표기해 놓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내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다음 시트상에서 표 4로 가죠. 표 4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생 좀 합시다. 뭐 함수가 끝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다른 기능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함수만 문제입니다. 함수. 가성비도 안 나오고요. 시간 투자 많이 하는데도. 자, 3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조회사 상공전자라는 조건 보이세요? 그래서 최고 판매가를 찾으셔야 되고, 그때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D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공전자라는 조건 하에서 최저 판매가도 계산하셔야 되죠. 무슨 함수를 통해서? D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min, Dmax라는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전제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범위가 문제 있었어요? 없죠. 그럼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상공전자라는 이런 조건이 화면에 보이느냐? 아, 여기 보이는군요. 이걸 이용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퀄. 아마 이게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Dmax, 데이터베이스. 형식은 똑같으니까 함수명만 고르시면 되잖아요.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 필드명, 그리고 조건 범위, 가로 닫고.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작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물어보면 아마 D민 입력 가로 열고 I14 땡땡 L25 콤마 L14 콤마 J14 땡땡 J15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하셨죠? 예? 뭐 눈에 뭐 보이는 거 없어요? 혹시 요 구조하고 요 구조하고 같지 않으세요?
똑같다가 아니고 거의 유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시각까지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일부분의 내용 얼마만큼 복사할지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컷 스위치 컨트롤 V. 그러면 맥스 대신에 뭘로 이것만 민만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수정 완료는 그 자리에서 엔터.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것도 경험치가 좀 있으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익숙해지려면 좀 의도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조건이 몇 개였습니까? 한 개. 우리가 조건 한 개만 다뤘어요. 아니죠. 두 개 이상도 다뤘죠. 그럼 여기도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 2로 갑니다. 위쪽에. 2번. 표 2에서 지점 데이터 확인 문자 데이터네요. 강북이면서 판매량 데이터 숫자네요. 70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 평균을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M9에서 N10 셀에 입력. 조건 작성하러 범위가 있네요. 자, dsum, dcount, daverage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서 자, 그럼 이거 뭐 평균과 관련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고른다는 게 큰 의미는 없겠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daverage 함수 써야 된다는 건 이제 명확하죠. 요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봅시다. 지점이 강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판매량 700 이상의 조건 두 개 보이세요? 그럼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어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했죠. 그럼 이거 엔드 믿고 뭐합니까? 문제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9번 조건에서 열의 9번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마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간혹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건 또. 자, 조건이 두 개 이상 조건 엔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판매총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럼 주어진 함수 중에 데이터 조건과 평균, 그래서 디에브리지 함수 써야 된다. 그럼 디에브리지 함수 쓰겠다 판단을 내렸으면 조건만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조건이 있어야만 작성이 가능하다. 조건 작성하라고 특정 범위가 이만큼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복사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일단 한 개는 작성하실 줄 아시잖아요. 지점 복사 붙여넣기. 강남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응? 예? 죄송합니다. 강부.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작성하냐? 일단 두 개 이상일 때는 필드명은 연이어서 쭉 작성합니다. 필드명. 그러면 이제 판매량 필드명이죠. 판매량 필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자, 이제 여러분들이 AND라고 해석하셨죠? AND라고 해석하셨으면 조건을 같은 AND 데이터베이스에서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으면 AND 조건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조건 값을 같은 행에다가 작성합니다. 이건 복사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입력. 이거 다음 주에 또 써먹을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조건 작성이 되셨으니까 dAverage라는 함수 작성이 가능하네요. 이꼴 d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콤마 계산할 필드명 판매 총액의 평균 판매 총액 필드명 참조 셀 주소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셀 범위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조건이 작성되어 있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 가로 닫고 엔터. 자, 갑시다. 어디로 가냐고요? 표 사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AND 조건이잖아요. 그럼 조건을 OR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OR 조건으로 해석하셨으면 그 조건 작성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일단 뭐 제조회사 상공전자는 조건 한 개와 저장 용량 64GB. 요건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문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OR 조건이라고 해석을 하셨다면 두 조건을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제조회사 복사 필드명 한 개는 적을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메일 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사실은 서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조회사라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서식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전자. 여기 뭐 채우기 색깔이 있든 없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검정색 그건 상관없습니다. 테두리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작업할 때 필드명은 연이어서 작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장 용량 복사. 작성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써먹을 겁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럼 64GB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작성을 하면 뭐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엔드 조건 작성하고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OR 조건은 조건 값을 서로 다른 행위에 작성합니다. 여기다가 복사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복사했을게요. 자, 지금 이건 필드명이 이렇게 서로 다른 필드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OR 조건에 같은 필드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회사, 상공전자, 제조사, 우리전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잠깐만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제가 방금 가르쳐 드린 대로 한다면 복사 붙여넣기 써야 돼. 그냥 타이핑 칠게요. 한 개 작성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필드명 계속 연이어서 나열하시고 서로 다른 행의 조건 값을 나열하면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필드명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따라오세요. 요럴 때는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제조회사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한 개는 적을 줄 알잖아요. 상공전자. 얼마만큼 복사할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해도 되죠. 자, 이렇게. 그리고 같은 필드명을 쓰잖아요. 그럼 같은 필드명 아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값이 다른 행에 작성되어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우리전자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이렇게. 같은 필드 낼 때는 이렇게 보통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이렇게 적는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형태 익히셨죠?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어,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문제군요.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 6에서 성별 문자 데이터네요. 남이면서 영어 숫자 데이터네요. 90점 이상이거나 성별여이면서 수학 데이터 확인하니까 숫자 데이터네요.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나머지 다 읽을까요, 그냥? 다음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라. 다음 영역이라는 게 요만큼이네요. I39에서 K41 여기까지네요. 여기 이 부분 확인하셨죠?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랍니다. 자, 그 다음 dAverage, dsum, dcount, dcount a와 같은 알맞은 함수 사용. 자, 그러면 이런 함수들 중에 지금 사용해야 될 함수는 뭐죠? 크게 문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슨 함수 써야 되는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dAverage라고 보이죠? 평균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dAverage. 자, 그러면 자, 뭐 여기까지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려면 조건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조건 파악하러 갑시다 이제. 성별남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영어 90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성별여라는 조건 보이세요? 수학 90 이상의 조건 보이세요? 4개네요. 그럼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별남 영어 90 이상 사이의 조건 관계는 AND입니까? OR입니까? 에? 문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AND. 그 다음 영어 90 이상과 성별여 사이에는 뭐뭐 이거 나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에.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성별여와 수학 90 이상 사이에는 90 이상 사이에는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AND죠. 그럼 이거 아까 논리 1 시트에서 하신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이런 형태를 AND OR 결합 조건이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어느 녀석을 먼저 해석할 것이냐,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걸 제가 뭐딱 부러지게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디를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AND를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OR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읽어보시고 AND라고 판단이 되세요? 어,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건데 되신 분들은 다행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실제 회사에 가면 업무를 쓰면 모두 다 AND 모두 다 OR인 경우보다는 AND와 결합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 업무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회사에 가서 만약 엑셀 써먹고 싶거나 아니 논리적 생각을 좀 하고 싶거나 그러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엔드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 구조이고요. 요 내용은 문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오화가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 엔드와 결합 조건 중에 제일 어려운 거고요. 이게 시험에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크게.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걸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엔드와 결합 조건을 만족하는 총적인 평균을 계산해 대입을 섞고 자 조건 작성해요. 그럼 조건 작성을 자 일단 문제에서 하라는 것 말고요. 이메일 곳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시냐면 이 조건의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큰 엔드 조건 1개, 큰 엔드 조건 2개라고 바라보세요. 덩어리째 바라보세요. 덩어리째. 그러면 자 일단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도? 뭐 타이핑 칩시다. 성기차. 아니, 여러분 화면에 보이면 복사해 쓰시고요. 저처럼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바로 할게요. 남. 자, 일단 기본 1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큰 조건 1개인데 이 사이에는 엔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영어 아래에 서로 같은 행에다가 조건 값을 나열한다. 90 이상. 이게 큰 조건 1개. 엔드라는 큰 조건 1개. 자, 그 다음 큰 조건 2개, 엔드라는.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별 필드명
아래. 자, 요 큰 조건과 큰 조건 한 개와 큰 조건 두 개 사이에 엔드라는 큰 조건 한 개와 엔드라는 큰 조건 두 개 사이에 관계는 어떻죠? 오하죠. 그러면 값을 여기다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라인에다 적으면 안 되죠. 서로 다른 행에 적어줘야 되겠죠. 여. 그다음에 이건 이제 큰 덩어리 하나니까 여기다가 수학 필드명. 그다음에 요 덩어리 관계는 엔드니까 같은 행에다가 값을 적어주셔야 돼요. 조건값 적어주셔야 되고 90 이상. 제 도움을 받았지만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적고 보니까. 자, 이 조건을 아직 안 되셨나요? 자, 이 조건을 작성을 하고 보니 전체적으로 셀이 몇 개 필요합니까? 12개의 공간이 필요하죠. 이걸 작성을 하려면.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그 문제, 교재의 문제에서 몇 개의 셀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라고요? 조건 작업하라고요? 9개. 안 맞잖아요. 그러면 9개, 12개에서 9개로 뭐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별 필드명 복사. 일단 적어봅시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작성해야 되니까. 남, 복사. 그다음 연이어서 영어. 뭐 여기까지는 문제 없겠네요. 큰 엔드 조건이니까 여기 90 이상. 여기까지 작성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작성을 이제 그 다음 큰 조건을 작성을 하러 가는데 자, 뭐죠? 필드명이 같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여복사. 성별 필드명 아래에 여. 그다음에 수학이라는 필드명은 없죠? 복사. 이게 엔드와 결합 조건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요게 이렇게 이제 엔드죠. 요렇게 엔드고 둘 사이에는 또 O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90. 요렇게 적습니다. 요 내용을 요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고 하는 조건이 작성이 되셨으니까 davg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꼴 davg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형태적으로 콤마 계산할 필드명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총점 필드명 셀 주소 형태적으로 콤마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방금 작성하셨던 9개의 셀 범위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마무리 되셨나요? 자, 요 파일은 일단 닫아버릴게요. 저장하시고 자, 엑셀 기능 정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함수 목록 중에 기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함수 찾기 참조라는 시트로 옮겨가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교재 97, 98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메모하시든지. 뭐 지금 제 머릿속에는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함수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함수가 잘 안 되면 뭐 시험을 합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할 이제 시험 신청도 이제 계획도 하셔야 되고 뭐 하는 좀 일이 많으니까 꾸준히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게 어쨌든 이번 주 함수 중요하니까 하시고요. 남아있는 요 녀석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뒤로 돌려놓고요. 자,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제 하려고 항상 맨 끝에 합니다. 어느 반 수업을 하든가. 자, 로우라는 함수가 있고요. 칼럼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엑셀에. 로우라는 함수는 행번호를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작성은 직접 하겠습니다. 이걸 행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로우. 이 녀석의 사용법은 인수 없이 사용하는 가로 열고 닫고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자, 엔터를 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당 셀의 행번호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해당 셀이 지금 B4셀이죠. 행번호가 몇 번이죠? 4번. 내용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작성하는 방법이 이걸 row 가로 열고, 방금은 인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인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셀 주소를 클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 닫고, 자, A5셀의 행번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A5는 행이 몇 번째 행이죠? 5번째 행이죠. 그래서 번호 5를 표시해 줍니다. 반대 거꾸로 열 번호를 표시해 주는 함수도 있을 겁니다. 칼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인수 없이 쓰는, 자, 이걸 열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칼럼. 바로 열고 닫고. 자, 요 녀석은 인수 없이 쓸 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당 셀의 열 번호. 그럼 해당 셀이 지금 B8셀이죠. B8셀. 그럼 열은 B열이죠. 번호로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라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이걸 열 번호를 한 번 더 작성할게요. 열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가로 열고. 셀 주소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로서. 그러면 특정 셀의 열 번호.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셀이 A9셀, 즉 A열이죠. A열은 숫자로 따지면 첫 번째 열이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밑에 있는 표로 갈게요. 그 방금 작성하신 표. 자, 행은 가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행과 열은 방향성입니다. 예? 가로 방향. 여기가 그럼 이 표에서 이 자료에서 이게 첫 번째 행이고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두 번째 행입니다. 행과 열은 방향성입니다. 열은 세로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로 방향. 그러면 세로 방향이 데이터. 열. 이 데이터 기준 2열, 2열, 3열. 그러면 여기에 행이 몇 개 있다고요? 여기에 행이 몇 개? 2개. 열이 몇 개? 3개. 그러면 특정 범위의 행 개수를 표시해 주세요. row.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인수 함수 공부하실 때
단어 옆에 s가 붙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해석하라고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개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개수. 그러면 요게 행개수. 가로 열고 특정 array라는 인수가 나왔거든요. 그냥 셀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array라는 인수 어디서 보셨냐면 라지 함수나 스몰 함수 하실 때 나왔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어딘가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아, 예. 저희 인증평가 때문에 예. 컴퓨터 혹시 아무 관련 계시는지, 아, 예. 그리고 화면 보기 혹시 15분으로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화면 보기. 화면 보기. 되어 있냐고요? 네, 1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예. 예. 여러분 잠시만요. 요 제가 수험한테만 한 개 전달사항 좀. 예. 혹시 아침에 컴퓨터 켜실 때 윈도우 네. 자, 그래서 이걸 칼럼 열 번호, 열 개수를 표시해 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총 5개입니다. 이제 if까지 포함하면 총 6개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인수도 좀 많고 들어가는 인수도 많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더하기는 합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여지가 함수가 아닙니다. 자, 더하기 썸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의 함수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기본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또 익히시면 되니까. 자, 추진한 함수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근데 이걸 미리 설명을 하고 가진 않을 겁니다. 일단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추진한 함수 찾으시고 추진 확인. 자, 인덱스는 보이세요? 인덱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일단 이런 사항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금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 정도 나오겠죠?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일단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수인 value1으로 가겠습니다. value라는 인수가 뭐라고요? 어떤 값이든 다 표시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1개가 나오면 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으세요. 그냥 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수 옮겨갈게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2개가 나왔습니다. 문자 2라고 해야겠 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3개가 나왔습니다. 문자 3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함수의 결과값. 일단 적으세요. 자, value for 네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4개가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인수 작업을 더 할 수 없냐고요? 아니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수직 이동 막대나 단추 보이세요? 를 이용하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더 작성할 수 있는 인수 입력란을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5개 나왔습니다. 문자 5. 문자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주사의 눈금이 6개 나왔습니다.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다시 올라갈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자 1, 2, 3, 4, 5, 6이 나타날 거냐는 자,
주사를 떴는데 눈금이 한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 눈금이 한 개가 나왔는지 두 개가 나왔는지 엑셀 프로그램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눈이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좀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정수값 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눈금이 한 개가 나온 걸 보고.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에 문자 1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결과값 확인하셨어요? 자,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리 역할을 합니다. 2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2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 문자 3, 4, 문자 4, 5, 문자 5. 자, 주사를 던졌는데 눈금이 몇 개가 나왔다고?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 좀 해줄 겁니다. 정수값 6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함수의 결과값이 문자 6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추저 함수의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여기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값이 뭐죠? 1, 2, 3, 4, 5, 6이죠.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1년 번호라고 표현한다. 공식적으로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자, 이 1년 번호 1에 대응되는 값이 있나요? 네? 문자 1. 2에 대응되는 값이 있나요? 문자 2. 3에 대응되는 값, 4에 대응되는 값, 5에 대응되는 값, 6에 대응되는 값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해 준다는 의미의 함수가 추저 함수입니다. 다만 1, 2, 3, 4, 5, 6이 5, 6을 입력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들이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이제 우리 상황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에서 1을 입력할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값이 1, 2, 3, 4, 5, 6, 7, 8, 9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그래서 1년 번호에 대응되는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밑에 있는 표로 갑니다. 암산부터 하세요. 부장의 직위수당은 요건가요? 18만?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암산. 자, 그러면 방금 이 가정을 가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 제일 먼저 부장이란 값을 확인을 했겠죠. 그걸 요 표에 가서 찾았죠. 그래서 그 부장이라는 값을 찾는 값이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부장값을 찾는 값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표에 가서 찾았는데 이런 표를 데이터가 있는 이런 표를 기준표, 참조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장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읽은 거고. 그러면 그러면 부장을 여기를 비교해 부장을 찾으면 여기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죠? 아래쪽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그럼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뭡니까? 버티칼. 그래서 수직으로 비교해서 부장을 찾았죠. 거기에 대응되는 직위수단값을 여기 읽은 거잖아요. 그럼 엑셀은 그 값을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런 사항에 맞는 함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한 번이니까 찾지만 100만 번이면 100만 번을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면 직원이 100만 명 있는데 급여를 줘야 되는데 직위수당 기본급 찾으려면 이게 암산해가지고 힘들 거 아니에요. 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맞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버티칼 룩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 룩업, 의미가 거의 버티칼 룩업이고요. V 룩업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V 룩업.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즐거운 주말인데 주말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자, 빈셀 선택할 수식의 함수. 자, 함수명은 있는 것인데 함수로서 이제 방금 여러분 생각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V 룩업 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V자가 어디 있죠? 자, V 룩업, 버티칼 룩업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룩업 밸류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찾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부장을 찾았으니까 부장이라는 값을 직접 입력할게요. 일단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 비문구 처리.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 자, 요게 이제 기준표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표 얘기죠. 근데 이 녀석을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표 그러면 이렇게 다 선택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사정이 없는 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제목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목을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시기수당이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부장의 직위수당이라 했으니까 요걸 읽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과장의 직위수당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의 직위수당 여기 읽겠죠. 그럼 사원의 직위수당 여기 읽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뭐 직위수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수당까지 연속해서 포함.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의 범위, 즉 표의 범위, 기준표의 범위. 됐습니까? 그러니까 드문드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연속 선택입니다. 연속.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 기본 거 필요 없는데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라고 해석할게요. 결과값 표시 열번호, 칼럼 열번호. 자, 그러면 우리가 직위수당에 있는 이 값이 필요하다 그랬죠. 방향성을 보면 열이잖아요. 이게 방향성을 보면 열이잖아요. 몇 열이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방금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범위가 요만큼이잖아요. 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다. 그러니까 결과값 표시할 열 번호 세 번째 열에서 결과값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미. 자, 그다음 네 번째 인수는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면 밑에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트루. 이 자리에는 트루 값을 입력하거나 펄스 값을 입력하거나 둘 중에 한 개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도대체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면 일치라고 했잖아요. 일치라는 건 서로 비교해야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비교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비교를 어디 하고 있죠? 여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장을 찾기 위해서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트루 값을 써야 됩니까? 폴스 값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이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트루, 폴스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되는데 이 사항을 파악을 하셨으면 여기 트루 값을 써야 될까요? 폴스 값을 써야 될까요? 문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장을 찾으러 간 거죠. 보장을 찾으러 갔어요? 버장을 찾으러 갔어요? 비슷하게 일치한 표현을 문자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없죠. 문자는 정확해야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폴스라는 인수값을 일단 적겠습니다. 트루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폴스. 그러면 이 녀석이 18만이라는 값을 되돌려줍니다. 근본적인 내용도 어렵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어디선가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 일이고요. 다만 이걸 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어디서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그게 이런 내용이구나 좀 매치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뭐 조금 배우시는데 힘듭니다. 자, 확인.